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집권 초반 대혼돈에 빠진 이제 여당인데요. 비대위 전환 체제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기 전대를 위한 2개월짜리 이제 비대위냐, 6개월 징검다리 비대위냐, 를 놓고 이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복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비대위냐, 그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당 상황이시니만큼 먼저 김 의원님부터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거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일단 그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질의 답변 시간에 비대위가 이제 체제가 출범이 되면은 현재의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거다.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새롭게 탄생될 지도부, 네.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기 2년에 그 지도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논란거리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비상 상황이냐라는 걸 놓고도 지금 이제 당 내부 갈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큰 줄기에서 보자면 큰 흐름에서 보자면 그래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집권 여당이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10일까지면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후까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목표는 뭐 5일 날 상임 전국이 열고 9일 날 또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는 예. 게 지금 이제 목표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대 여론이 너무 세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대위 체제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로 가는 거죠. 네. 상대당 쪽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이렇게 국힘당의 당원 당규를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비대위로 가는 수 있는 거냐, 비대위원장을 누가 뭐 선임할 수 있는 거냐를 가지고 지금 자꾸 하나하나를 놓고 당원 당규 몇 조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게 하여튼 예. 윤심에 따라서 이준석 아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밀하지도 않고 엉성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마스터키를 윤리비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놓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제 부덕의 소치를 알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배낭 메고 팔도를 유람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가 마스터키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스터키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진짜 마스터키가 잘 안 나타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전국위가 마스터키로 등장을 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반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힘당 그 당원 당규를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소상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하여튼 이제 그 전국위원회가 지금 마스터키로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 그 권리와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최고위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두 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네. 정미경 최고하고 김용태 최고가 있으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언제든지 나 법원으로 갈래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 분들이 도원 결의를 해서 우리 법원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전국위원회가 하여튼 마스터 키를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는데 이걸 저는 계속해서 8월 달 내내 이 뜨거운 논쟁이랄까요? 법적 검토, 또 정치적 투쟁 이런 것들로 달궈질 것 같고요. 하여튼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 세 사람이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주호영 이 두 사람이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선 키를 쥔 건 윤핵관이겠죠. 그리고 또 윤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순간에 이분들이 또 밥을 먹고 밥을 먹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 네. 뭐 이제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원래 약속이 있었고 가끔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낀 게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뭐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앵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거론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 외에서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이 지금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내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일단 1순위가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당 외로 갈 텐데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하려고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과연 이제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조기 전당대회 이 수순으로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민심에서 봤을 때 보다 당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냐 개혁의 방향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상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이런 거는 정치적인 결사체인 정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이 비상 상황에서 비상 사태를 몰고 온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비상 상황을 마무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또 선임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또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 이 상황,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책임 정치에서 맞느냐라는 비판은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떠돌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제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법사 개입 논란이 또 일었고 김건희 여사와 이제 관련된 그 업체의 관저 공사, 대통령실 이제 관저 공사 의혹이 또다시 이제 불거졌습니다.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원인,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늘 사실 역대 어느 정권도 사실 권력 주변에서 그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인물이나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뭐 특별 감찰관이 됐든 뭐든 물론 이제 특별 감찰관은 이런 그 외부의 인사에 대한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런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세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라는 경고를 세게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돼서 괜히 대통령 백 믿고 말이죠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저 역차별 받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실 또 그 안에 이제 뭐 공직기강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일벌백계의 그런 강력한 경고, 그걸 이제 시스템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권력 주변에 끼어들어가지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개입하려고 하는 세력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공정과 법치를 또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네.
일벌밖에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그럼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도 사전에 좀 인지를 해서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사 또 법사와 친하다고 하는 지인이 지금 뭐 공직자 내지는 뭐 내후년에 공천을 바라는 사람을 자꾸 만나러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그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소문이 돌아다닌 지는 대선 직후부터 돌아다녔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건 캠프 시절부터 문제가 돼서 그 뭐 네, 캠프에 그랬었죠. 있는 네. 직함을 다 내려놓고 그랬는데 캠프에 있던 직함을 내려놓고도 계속 이분이 영업행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걸로 소문이 많이 돌아 있었고요. 네. 그래 지금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큰 일로 될 겁니다. 근데 이 건진이라는 분만 아니고 건진에 또 그 상위 법사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다루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뭐 누구 눈에도 지금 드러났고요. 네. 이 관저공사 의혹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이 대통령실이 하는 것, 특히 이 대통령 부인이 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일이 불거져 나와 있는데 정보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주국가에서 백본에 해당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액트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가 인포메이션으로 공개가 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그 엄중함, 위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조직 문화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것도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조직 문화나 관행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고쳐야 될 겁니다. 네. 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하루에 한 번씩 실언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는 강하게 정면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욕 플랫폼 만들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춰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욕 플랫폼은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뭐 SNS니 전화니 뭐 얼마나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욕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욕을 하고 더군다나 욕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고요. 그 사법 리스크 부분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검경이 수사하는 것만 해도 뭐 손 하나로도 모자랄 정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받아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난 후에 내가 당대표를 맡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근데 이건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당대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루에 서로 하나씩 나오는 것이 혹시 득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 민주당은 어차피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대명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것은 검찰이나 국민의힘, 여당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내부 총질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도 그렇고 일반 당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 어대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책임 정치라든지 아니면 남 탓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긴 어려워 보여요. 그 출발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앞으로도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 내부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혁의 깃발을 들고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상당히 좀 흠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당권 주자 3인방의 이제 진검 승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제 97 그룹 세대 협공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인데, 하지만 97 그룹의 또 단일화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단일화 관련해서 이 경우의 수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지금 분위기인 건지, 그리고 단일화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건지, 그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단일화 자체도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네. 해결책은 그 실마리는 찾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당대표 된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대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을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컷오프 때 1, 2위 차이 별로 안 났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예, 건가요? 믿지 않고, 그다음에 흥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뉴스가 많아서 민주당이 사실 별로 흥행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뭐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와 덮친 격으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그 흥미를 끌만한 소재, 이슈가 없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결국은 대선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이재명,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전국 상황은 엄청난 그 갈등, 강대강 여야 갈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됩니다. 네, 9차례의 당대표 후보 토론인데 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열렸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최대 이변 내지는 변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의 2위, 3위 단일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강훈식 단일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단 그 두 사람의 2위, 3위의 단일화는 조금 어려운 게요. 네.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최측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네. 측근이라고 핵심은 아니지만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박 의원하고 강 의원 얘기하는 걸 보면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박용진 의원은 하겠다는 거고, 네. 강 의원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인데, 강훈식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컷오프 안에 들어가서 3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당대표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충청권에 사람이 없는데 지금 충청권에 어떻게 보면은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 그렇죠. 있고. 충청권의 차기 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경선 과정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되는 쪽에다가 배팅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김 의원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신 의원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네. 어대명 깨졌다, 그리고 1, 2위 박빙이었다라고 했던 이 발언은 이 흥행을 위한 얘기였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건 비밀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실 거죠? 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그 표 중앙위원회 383명의 표하고 30% 여론조사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합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당내에도 한 손 조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밀 서약에 사인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무도 얘기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383명, 중앙위원 383명이면은 당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공천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 2위, 1위는 물론 이재명 후보고 2위는 박용진 박용진. 후보인데 1, 2위가 차이가 5대 명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박빙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상호 위원장의 표현인데 하여튼 인상적인 5대 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 차이가 났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3위가 있고 떨어진 4위가 있는데 네. 3, 4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한테는 좀 비보죠. 겨우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위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3위, 4위 차이가 그러니까 383명의 오래된 당원들이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2, 3위 간에 그러면은 2위 박용진 후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2위가 선전을 한 거고 3위하고는 2, 3위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3, 4위 그룹은 조금 격차가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단일화에 자신감이 있고 강훈식 의원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지금 셈법에서 좀 한발 물러설 해서 수가 경선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얼굴 알리고 존재감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이런 황금의 기회인데 단일화를 할 리가 없다.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면 하겠죠. 가령 이재명과의 단일화 한번 해볼까? 이게 이름을 날리는 기회면 하겠죠. 네. 근데 박용진과의 단일화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위원장의 이 발언이 마냥 흥행을 위한 이 과정은 아니었던 거네요. 진실을 일부 담는 거죠. 우상호 위원장도 완전히 날탕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런 그 컷오프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박용진 의원한테 계속 유리한 네.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건 원래 1등을 정말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명분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명분도 별로 안 보이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하는데 근데 그 차이를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한 명분도 없고 뭐 이렇게 흥행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한다고 한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비대위 체제 전환기의 여건과 또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